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남 채널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은 되게 이런 밈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뭐, 금리 인상 수혜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종전, 재건평화 수혜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북극항로 수혜주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최근 시장 보시면은 거의 이제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이 거의 모든 수급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업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가 산 종목을 이제 조금 가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산 종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실감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반도체 쏠림 장세가 당연히 영원히 이어지진 않겠죠. 이것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언젠가 다른 이제 섹터로 이제 순환이 돌 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그래서 언제 순환이 돌 건데? 이런 의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도체만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순환이 돌 거야, 어디로 순환이 돌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은 하지만, 여전히 계속 반도체가 강력하게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뭐 반도체 이제 뭐 얼마까지 갈 거냐 뭐 이런 걸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대세가 반도체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억지로 반도체 관련 주식을 이제 섹터에서 빼기보다는 여전히 계속 시장 중심에 있는 주도주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 비중은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오늘도 오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흐름에 이어서 계속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이제 강한 상승 보여주다가 오후에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돈이 어디로 갈지 조금 방향을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앞으로 관심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이 어떤 거고, 그리고 진짜 수혜주가 어떤 게 진짜 수혜주가 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앞서 첫 페이지부터 제가 그림을 넣어놨지만, 이제 첫 번째로 볼 이슈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프로젝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제 머스크 AI 생태계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소식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테라팹이 뭐냐에 대해서, 테라팹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제 뭐 xAI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이제 미래 산업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조금 초대형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투자 규모만 177조 원 수준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경쟁에 있어서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AI 칩을 안전적으로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앞서 이렇게 보셔서 국내 기업들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국내 장비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여기서 조금 초기 공급망을 좀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을 받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일단 정공정에서는 HPSP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HPSP는 이제 고압 수소 원일링 장비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조금 줄여서 칩 성능과 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고요. 네,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고성능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수율에 대한 확보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의 중요성이 조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PS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기업은 한미반도체인데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후공정 기업인데, 왜냐하면 최근 이제 AI 반도체 경쟁에서 이제 반도체 칩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GPU와 HBM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 연결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첨단 패키징 경쟁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
TC 본드뿐만 아니라 이제 패키징 절단 그리고 EMI 차폐 장비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에 테라팹 공급망 진입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번 이슈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규모 본계약은 아니고 아직 파일럿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일럿 단계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일럿 단계가 이런 대규모 수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도체 장비 특성상으로는 양상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장비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뭐 수율 문제나 그리고 공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망 진입 자체를 향후 본격적인 발주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약간 입장권으로 조금 보고 있다. 향후 본격 발주의 신호탄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관련 종목으로 좀 보면은 당연히 HPSP가 조금 직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HPSP. 네, 최근 이제 근데 EST라는 기업과 HPSP와 진행했던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 특허 소송에서 조금 EST 같은 경우에서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EST가 이제 그런 특허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서 조금 동반 수혜가 조금 기대될 것 같고, HPSP보다 조금 더 EST가 조금 더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AI 시대에서 가장 좀 계속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이 HBM 이쪽도 있고, 그리고 결국 TC본더와 첨단 패키징 투자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부터 440억 규모의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데, 네, 이제 사실 SK하이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고객사 확대 방향을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메모리 3사 중에 마이크론으로부터 또 서플라이 상도 한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제 마이크론과의 관계도 조금 우호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글로벌 확대도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1차로 한미반도체 NDR 영상도 한번 찍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조금 한미반도체가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 영상 하나 더 찍었으니까, 조금 더 깊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영상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도 결국에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점인 영상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기사가 떴죠. 이제 최근 이제 뭐 SK 최태원 이제 회장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AI 생태계, 여기에 조금 이런 회동에 조금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우주산업, 그리고 XAI 이런 데이터 센터 규모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공통점인 게 뭐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바로 엄청난 AI 연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HBM 공급망 확보는 필수적이겠죠.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AI 시대에서 단순히 연산칩만 좋아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뭐 이제 GPU나 AI 가속기를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조금 부족하면 성능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은 이제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AI 반도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A5, AI6 이 칩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맞춤형 HBM 공급이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번 회동이, 이렇게 만나는 회동이, 뭐, 젠슨왕이 한국에 왔었던 이런 파급력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한국 반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도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좀 젠슨왕보다 조금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HBM4로 이제 결국엔 경쟁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HBM 경쟁이 HBM3를 넘어서 이제 4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여기서 보면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는 HBM을 더 많이 누가 공급을 하냐, 이런 거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단순 공급량 경쟁이 아니라,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커스텀 HBM 경쟁력이 조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냐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제 만드는 AI 칩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순 메모리 공급 3사, 이렇게 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겠지만, 이제 공급사가 아니라 AI 칩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하는 기업이 조금 유리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HBM4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전략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HBM4 전략이 조금 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방식으로 이제 방식으로 나오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넘어가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장점은 이제 앞으로 조금 높은 적층으로 갈 때 조금 유리하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아직 초기 공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언제 활성화될지도, 수요 확보가 언제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직 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강점을 보여줬던 MR, MUF 유지를 하면서 이제 16단까지 이제 조금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나 이제 높은 수율 가능성에서는 조금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뛰어나다고 보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번 최태원 회장과 머스크 회동 가능성을 조금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머스크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테슬라의 이런 칩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엔비디아 HBM 공급에서도 조금 강력한 위치를 확보했듯이 이제 이런 맞춤형 HBM 협력 기회가 머스크와도 생기게 된다면, 이제 고객사가 큰 고객사가 엔비디아였다면 여기에 이어서 뭐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까지 이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고객사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AI 경쟁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망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기다려 볼 만한 게 SK 하이닉스의 7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ADR 상장이 7월 중쯤에 조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기회를 보고 있다. 좀 이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 다시 연결되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장비주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HBM 경쟁이 심해질수록 뭐 SK 하이닉스에서는 HBM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HBM 생산에 있어서 후공정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단순히 SK 하이닉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한미반도체도 이런 반도체 AI 사이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이클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한미반도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AI 반도체 투자라는 확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계속 언급을 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또 최근에 스페이스X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스페이스X에 또 5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단순 투자 목적으로 했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투자하는 그런 뭐 금융기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의미 있는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네, 정리해보면은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강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야, 많이 반등하는 거야, 이런 흐름보다는 이제 결국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이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금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반도체로 쏠림이 조금 많이 반도체로만 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쪽이 조금 강하기 때문이죠. 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페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의 칩,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XAI 데이터 센터까지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필요한 게 더 많은 AI 반도체, 더 빠른 HBM,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형 반도체 기업, 이런 그 뒤에서 투자가 늘어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실적,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조금 박살나긴 했는데, 이게 박살난 이유가 이제 HBM 이제 수주가 미뤄지면서 조금 1분기 실적이 많이 컨센 하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뭐 그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수주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한미반도체가 되게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을 상회하는 컨센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성장의 속도나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뭐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제 기관 수급이 어떤지, 조금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지만, 이제 저는 사실 돈이 흘러가는 쪽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기업이 좋아봤자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 너무 좋대, 이제 SMR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좋은데 주가 안 가잖아요.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시장이 뭐 그렇게 말하면 안 좋은 기업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기업 너무나 많은데, 결국에 시장이 관심을 가져주고 수급이 쏠리는 기업이 어떤 섹터인지, 어떤 기업인지를 조금 많이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와 함께 이제 그 안에서 관심 있게 볼 기업들을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